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고 싶어요. 사실은 누가 행복하지 않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호소, 절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 그 브랜드를 한 시즌에 9브랜드 이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명하다라는 아동복 브랜드는 다 찍은 거예요, 제가. 수입은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세금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7살 때? 어리니까. 네. 수입 그 종소세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를 7살 때 종소세. 낸 것 같아요. 어머나. 네. 그건 좀 많이 벌었겠죠. 네. 오랜만에 보는 이재은 씨인데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뭐 이재은 씨 관련 뭐 영화나 이 드라마 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합니다. 7살 때 종합소득세를 냈답니다, 지금. 네, 저는 종합소득세 존재 자체를 안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살 네. 때 그런 세금을 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재은 씨는 5살 때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CF 모델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대박 되는데요. 사건입니다, 진짜. 네. 근데 이후에는 연기자로 정말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토지부터 용의 눈물, 명성황후. 저 이거 봤어요. 시트콤 논스톱. 아하, 네. 이것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작품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아까 들으셨죠? 7살 때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다. 그럼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30년 전의 액수라는 걸 감안해도요. 한 달에 CF 모델료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야. 지금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재은 씨가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에도 재능이 있어서요. 가수로 데뷔했던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몇 년 후에는요. 트로트도 잘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트로트 앨범까지 내셨다고 하는데요. 어허. 아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어떤 노래일까요? 이재은 씨가 노래를 한다? 잘 믿기지가 않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을 끼고 마지막을 부르고 그대를 맞이할 식탁에 장미도 꽂고 그래 없는 시간에 그래 양복 따르며 그대 기다리는 아내이고 싶죠. 땀을 살짝 묻혀 생일지게 그리고 그대 돌아오면 다정히 안아주세요. 아시나요 이런 내 사랑을 몰라준다니 말하지도 못해. 야, 이재은 씨가 노래를 했다는 거 아마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노래 참 잘하네요. 목소리도 약간 매력이 있어요. 약간 중성적 이 목소리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역 배우로 커오는 모습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탄탄대로 아마 지금도 최고의 절정을 인기를 누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재은 씨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인생에 굴곡진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은 내가 벌고 우리 집 엄마 아빠 사이는 안 좋고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라고 뭔가 다니고 차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자꾸 망해가지고 자꾸 빚만 늘어나고 그러면 나의 빚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엄마는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비자금 만들고 뭐 개 들고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개예요. 진짜로요. 그 개를 갚다가 제가 뭐 얼마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제 밤평생이 우리 엄마 개 때문에 망가졌고 그 나머지 한 15% 이상이 저희 아버지 IMF 때 쓰러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뭐 영화도 뭐 좀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화보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랑 뭐랑 다 갚아드렸어요. 갚아드렸는데 그런데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라고 계속 나한테는 항상 이만한 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짐이. 그냥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님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지금 다시는 그때로 안 돌아갈까 그런
시기네요. 저는 그냥 이재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쁘게만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네요. 이재은 씨가 아까 5살 때부터 뭐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데뷔하고 친구랑 놀아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나 학교만 다니고 싶어. 아유. 보통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럼 학교를 다니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져. 그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사업하면 계속 망하는데 사업을 계속 시도하고 또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계속 사업 시도가 망하고 빚 생기니까 비자금 마련한다고 걔 돈을 붓다가 계속 그걸 가지고 또 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벌고 본인이 누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지은 씨의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은 저는 그 노랑머리라는 영화 아시죠? 네. 이지은 씨 굉장히 파격적으로 노출 연기를 했었던 그 영화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영화에 데뷔했나 보다 했는데 그건 역시 IMF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선택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은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가족 빚은 갚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뒤늦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작품에 나왔던 게 우리 흔히 배우들이 그런다잖아요. 작품을 좋은 작품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택이 아니었네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릴 적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져야 했던 이재은 씨. 삶의 탈출구는 있기는 있었던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약간 좀 되게 버거웠어요, 짐이.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 나는 그냥 진짜 돈만 버는 거예요. 점점 바보가 돼가니까 내 자신이 나중에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막 우울해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결혼하고 제가 한 3년, 4년 후에 한 80kg 가까이 쪘어요. 아이고. 그렇게 막 어느 날 갑자기 또 살도 찌고 막 이러니까 점점 뭐 임신한다고 뭐 이런 소리 들리고 이제 뭐 결혼하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거 나가기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오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집 밖으로 안 나간 것 같아요. 세상에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그마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재은 씨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당시 주말 부부 생활을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공허해지고 그걸 먹는 걸로 좀 채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지만 80kg까지 체중이 늘게 됐고 대인기피 또 임신설에 시달리면서 3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집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고 하네요. 사실 저 사진에서 뭐 이재은 씨한테는 송구합니다만 물론 이재은 씨가 또 솔직하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앞서 그 사진만 봐도 이재은 씨가 그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단한 노력을 했나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오윤성 교수님이 힘들었으면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결혼을 할 때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좀 뭔가 한번 환경을 바뀌어보면 좀 나을까 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도피처가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은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하는 그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나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같이 울면서 위로를 해준 것이 상당히 어떤 하나의 그 참 위안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갑자기 체중이 불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35kg를 감량을 했던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공백기를 딛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예능계에 뭔가 이렇게 좀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미 씨가 이재은 씨에게
역할이라든가 개런티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줘서 그것이 하나의 활력소가 돼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생활에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고 응원하는 팬분들께 보여주길 바라고요. 다음에 만나볼 이분도요. 정말 노년에 새로운 행복을 꿈꾸는 분이라고 합니다. 누굴지 궁금하시죠?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80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털어놓을 게 많아. 80살도 안 됐는데. 피부 관리 받고 오신 거예요, 오늘 녹화 때문에? 선생님? 관리를 받는 게 뭐예요? 내 피부를 누가 관리해? 광채가 나시는데 얘는 그냥 두는 게 좋지. 아. 얘를 자꾸 뭐 영향을 주고 뭐라고 하여튼 그런다 그러면 얘는 점점 더 네. 버릇이 없어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때려주고 그냥 로션 바르고 쓰다듬듯이 하면 안 되고 아프게. 그래요? 한 30년 때렸어요. 장혜찬 평론가님, 강부자 씨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80이시라고 하거든요. 80세이신데 저런 피부의 비결이 뭘까 물어봤더니 네. 별다른 비결이 없고 골고루 먹으면서 방금 보셨죠? 얼굴을 아주 세게 때리는 거. 이걸로 피부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얼굴 때리기를 3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허. 그런데 이번에 생애 첫 화장품 광고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화장품 광고라는 사실도 무척 반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화장품 광고 제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CF도 워낙 많이 하셨고 이 배우로서의 이미지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되셔서 야. 생애 첫 화장품 광고를 찍으면서 또 이 노년기에 제2,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꽃으로 치면 진짜 만개한 거예요. 늦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화장품 광고도 찍은 것뿐만 아니라요. 대박 사건 강부자 씨의 이런 변신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선생님이 노래 한 곡을 만들었는데 보내주신 게 나이 더 들면 나이 더 들면 서글플 거야. 어머, 그럼 그 신곡인 거예요? 신곡이에요. 산에 노을처럼 서글플 거야. 나이 더 들면 외로울 거야. 길 잃은 강아지처럼 외로울 거야. 사랑하는 당신이 곁에 있어도 서럽고 외로울까. 손 꼭 잡고 놓치지 않아도 길을 잃고 헤매일까. 강부자 씨가 노래하는 것만도 신기한데 최단미 변호사님 노래 자체의 목소리에 뭔가 세월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곡이 나이 더 들면이라고 최백호 씨가 이제 강부자 씨한테 선물한 곡이에요. 근데 저 가사 중에 손 꼭 잡고 살아도 길을 잃고 헤맬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자 씨 부부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해서 쓴 글인데 사실 강부자 씨 결혼 생활 아름답지 않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강부자 씨가 남편이 잦은 외도를 했는데 다 알고도 모른 척했대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53년간 가정을 지켰는데 인생 철학이 이혼, 담배, 빨간 립스틱 이 세 개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철칙을 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나이 더 들면의 가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엄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부자 씨 정말 그래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앞으로 연기도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